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4월 중국 철강제 시황 및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가격이 어떻게 변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가격은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품목이 2008년 최고가에 근접했거나 일부 제품은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그 열연과 중후판이 크게 좀 올랐고요. 전년 같은 기간에 보면 봉연각류보다는 판재류 쪽 상승폭이 좀 큽니다. 가령 열연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365불이 올랐고요. 냉연은 360불, 중후판은 299불이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서 철근, 형강, 선재는 $26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요 회복입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굉장히 빠른 그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SOC 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조업종이 약 30에서 90%가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또 건축 착공도 1, 2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따른 그 감산 여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업화부가 연내 3천만 톤을 갖다가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당산시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13.5%를 차지하는 당산시를 3월 20일부터 해서 1차로 7월 말, 2차로 연말 이렇게 해서 감산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기대 심리인 것 같아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1분기에 GDP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다 보니까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사재기가 좀 만연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은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가 측면에서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스크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목, 철광석과 코크스는 지금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가 $170 중반까지 올랐다가 $160 초반까지 좀 떨어진 상태고요. 최근에 약간 한 $4 정도 소폭 좀 올랐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조강 생산량이 늘면서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의 아까 제가 이제 감산 정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현재 부두 재고라든가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재고, 그 다음에 감산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광산업체들이 지난해보다 철광석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고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철광석 가격이 강세로 계속 예전처럼 뭐 $180가 넘어가고 이러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당분간은 철광석 역시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철광석 가격은 중국 정부가 감산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물류 차질 이게 언제 풀리느냐 요게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크스인데요. 3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약 110불 초반에서 지금 약세장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산 지역에 대한 감산 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겨울철 난방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약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월에 역시도 감산에 대한 정책이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방 시즌도 끝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호주와의 분쟁을 겪으면서 자국 내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니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의 대체 수입선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크스 역시 4월 달에도 가격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스크랩인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수입량을 좀 늘리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기료 비중을 늘려라라고 얘기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고로 업체들도 스크랩 투입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3월에 수입 계약량이 지금 이제 7만 톤에 좀 달했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뭐 수집이라든가 운송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앞선 이런 뭐 계절적 영향이라든가 사용량 증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은 이제 두 가지 측면, 생산하고 이제 재고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생산은 좀 증가세이고 고로는 하락세답니다. 그래서 우선 조강 생산을 살펴보면 아직 3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 2월 달 조강 생산량이 1억 7,500만 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보면 지금 가동률은 3월 중순 현재 약 88.3%, 그래서 몇 달 만에 90% 이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강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는 설비가 최근 이제 대형화됐고 이 신형화된 설비가 최근에 가동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 4월 생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산시가 본격적으로 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생산량이 줄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월 평균 조강 생산량을 보면 작년 9월 같은 경우가 9,500만 대로 피크였어요. 그런데 4월 달에는 아마 9천만 톤대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재고 같은 경우에는 내수 호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퇴세율을 조정한다는 이 정책이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 소문이 돌다 보니까 메이커라든가 뭐 시중 재고 모두 조금 소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폭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평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시중 재고 같은 경우는 평년에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통상 이제 중국 재고 추이를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4월 달이 되면 쭉 그 5월, 6월 이때까지는 좀 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월 시중 재고도 좀 더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공급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 압박 요인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압박 요인은 남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1,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가 늘었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35%가 늘었고요. 또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1분기 GDP 성장률은 베이징대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18%로 갑니다. 근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가 아닌가 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올해가 이제 그 양백 플랜이라든가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라든가 또 시진핑 연임 첫 해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산업 생산이라든가 투자도 1, 2월과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물 수요 산업을 보면 건축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1, 2월 기준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64%가 늘었어요. 또 철강 다소비 업종인 5대 수요 산업,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제품들도 생산도 30에서 많게는 80%대까지 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철강 소비량, 우리 이제 주간 철강 소비량도 보면 3월 달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주간 평균 1,100만 톤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은 생산은 좀 줄고 다소 좀 둔화되겠지만 소비 측면에서는 30%대 이상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정부가 인플레를 우려를 해서 좀 거시 정책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SOC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늦추거나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의 특히 철강제 가격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요것에 대한 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세 번째, 향후 4월 달에 가격과 시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변수를 알아볼 텐데요.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감산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올해 감산 의지를 표명을 했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 4월은 그 스모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감산을 한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과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지켜질까? 특히 당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세율 조정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당초 이제 13%에서 일괄되게 9%로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나온 소식은 냉연, 도금, 칼라, 스텐, 특수강 요 제품들은 13%에서 4%로 나머지 일반 탄소광 제품들은 영세율, 그러니까 환급을 전혀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지금 소문이 좀 다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 시점도 4월 15일부터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중국 업체들은 아마 대폭 올릴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기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서명 다 했는데 아직 선적이 되지 않은 물건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중국의 철강사 혹은 무역상들이 가격을 더 올릴 것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선적을 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메이커들한테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의 그 판재료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변수는 저는 환율을 꼽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20년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7.16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까지는 달러당 6.41에서 6.43 위안으로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1일 현재는 6.57 위안까지 환율이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퇴세율이 13%에서 9% 정도, 약 4% 정도 떨어지는 거, 이 부분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 부분은 서로 상쇄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퇴세율이 뭐 9%대로 확 떨어지면 물론 그걸 전가시키려고 하겠지만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환율 상승을 수출의 적극 호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수요가들의 반발이에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지금 가격, 지금까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논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불균형 논리 이렇게 좀 해서 계속 가격을 올렸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가 문제죠. 이걸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걸 수용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격 인상에 저항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4월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이제 주요 변수들, 그 원가 측면 이런 거 다 보면, 우선 원가 측면에서 보면 원료 가격이 제가 약세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생산 추이보다도 감산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급락 이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들의 어떤 이렇게 그 저항감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합세이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뭐 수요만 놓고 본다고 그러나요? 뭐 앞으로 계속 뭐 30%에서 60%까지 뭐 수요가 폭증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월 달에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수요 측면만 놓고 보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훨씬 커 보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가격이 지금보다 3월보다도 더 오를 확률이 70%, 보합으로 갈 확률은 20%, 하락 확률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파카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어쩌면 중국 열연 오파 가격이 여기다 9% 퇴세율을 없애는 거 요거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795불까지 FOB 기준으로 오파가 나왔는데요. 850불에서 만기 시황까지 여기다가 더 업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900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중국의 스크랩 수입이 최근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